자,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들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가짜 뉴스를 팩트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자, 먼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유전자 변이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건 진단 키트로도 잡아낼 수가 없다. 두 번째로 외국인들 때문에 건강보험에 적자가 나는데 이걸 내국인이 다 부담해야 한다. 세 번째로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은 헌법에 어긋난다. 즉 위헌이다라는 주장이고요. 마지막으로 집에서 많이들 쓰시죠. 정전기 청소포가 마스크 필터를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에 이 진단 키트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두세 번 다뤘던 문제이긴 하나 현재까지의 결론은 대한민국이 사용하고 있는 이 진단 키트는 세계적으로도 그 정확도를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었고요. 오늘 하나 더 다뤄보겠습니다. 바이러스 변이 때문에 진단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자, 김 교수님 사실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물론 찾아낼 수는 없지만 현재 저희가 PCR 하고 있는 그 타겟으로 유전자 부위는 그 RDRP 유전자와 그다음에 이 유전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밖에도 ORF1a라든지 N 유전자라든지 다양한 코로나19의 유전자 특이 염기 서열을 대상으로 저희가 PCR 검사를 하고 있는데 네. 한 군데만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 만족했을 때 저희가 이제 양성으로 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부위에서 동시에 변이가 일어난다는 보고도 없었고 아직도 그중에 한 가지에서도 변이가 일어난다는 보고는 없기 때문에 네. 뭐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 유전자 변이라는 주장은 현재까지 전혀 보고된 바가 없다. 뭐 약간의 유전자 변이는 있지만 네.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키트로 발견해낼 수 없는 그런 수준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진단 키트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유전자 변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사실 뭐랄까요, 꾸준하게 나왔던 주장인데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겹치면서 이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한테 돈을 다 쓰다 보니까 이 건강보험이 적자다. 그건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자, 송 교수님, 네. 사실인가요? 거짓말입니다. 네. 일단 그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지역 가입자가 있고 실제로 일을 하면서 이 건강보험을 내는 가입자들이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지역 가입자는 적자가 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나 외국인 전체로는 지난 5년간 1조 1천억 건강보험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왜 외국인 전체로는 흑자가 나고 있느냐? 외국인 중에서 한국 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 와서 일할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분들은 일을 하면서 건강보험을 내지만은 또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병원에 가거나 아프게 되는 경우가 훨씬 적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나이 드신 분들이 당연히 건강보험에서는 내는 것보다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고 지금 외국에서 와 있는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젊고 건강한 편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체로 봤을 때는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역가입자는 일하지 않거나 이런 분들인데 잠시 한국에 와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역가입을 했을 때는 당연히 여기서 세금을 내거나 돈 내는 것보다 당연히 그 다음에 의료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많아서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 관련해서 중국인들을 요즘 네. 공격 대상으로 삼는 가짜 뉴스 많습니다. 네. 중국인 의료비료 건보료가 엄청난 적자 상태인데 네. 이를 노린 중국인들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서 한국으로 몰래 계속 들어오고 있다. 예. 이런 얘기도 퍼지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네, 나와 있나요? 있습니다. 일단 중국인들이든 어느 나라건 일부러 여기 그거 몸이 아픈 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아마 주변에서
미국 국적을 갖고 있나 교포분들 중에서 일부 한국에 와서 의료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잠시 동안 머물면서 지역 보험으로 이제 가입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뭐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워낙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 전체의 의료 체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게 시간도 짧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실제로 아까 중국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분들이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그분들이 징수율, 즉 뭔가니 돈을 보험료를 내는 것이 78%가 넘습니다. 네. 전체 평균의 71.5%보다 중국 분들은 더 많이 건강보험의 흑자에 공헌을 하는 분들입니다. 전체 평균보다 오히려 돈을 더 잘 내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징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징수가 좀 덜 되고 하는 부분은 한 사람당 1인당으로 봤을 때는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47.5%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가난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네. 스리랑카가 가장 징수율이 낮은데요. 14.7%입니다. 아하. 근데 왜 그럼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관심거리가 되느냐? 1인당으로 봤을 때는 중국 분들이 내는 것이 훨씬 더 78%니까 징수율이 높은데 네. 중국 분들이 워낙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78%니까 22% 정도는 징수를 못하는 부분이지 네.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적자가 되는 폭인데 아하. 워낙 중국 분들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액수로 봤을 때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정리해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내는 보험료, 즉 건강보험은 흑자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국인들은 1인당 징수율이 78%를 네. 넘는다. 이건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이 관련된 가짜 뉴스들 확실하게 좀 가려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외국인 건강보험이 전체적으로 흑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이유를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봤을 때 우리가 그 감염병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해외에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감염병에 발생했을 때는 그분에 대한 치료비는 우리나라에서 대주게 돼 있거든요. 속지주의죠. 그렇습니다. 네. 네. 반대로 우리나라 자국민이 해외에 나가셔서 코로나19에 걸렸을 때도 그분의 치료는 이제 해당 국가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그 일본 환자가 중국 분이셨는데 그래서 그분에 대한 치료비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지불을 했고 또 그분이 이제 가시면서 물론 감사 편지는 했지만 네. 또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갑작스러운 감염병으로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우리 국민이 또 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감염병에 필요한 지불은 충분히 해당 국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건 네.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러한 외국인 어떤 치료비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제기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는 굉장히 좀 현 시기에서 민감하지만 명확하게 가려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서 일부 교회의 주말 예배 강행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나눠봤는데 말이죠.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게 위헌이다. 이런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 기자님. 네, 사실인가요? 사실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 몇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요. 우선 네. 첫 번째로 헌법을 보게 되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제 헌법 20조 1항을 강조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이죠. 네. 네, 다른 헌법 조항을 보면은 37조 2항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과 같은 국가의 위기나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제약이 가능하다라고 기준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헌재 판례를 봐야 되는데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내놓은 판례를 좀 정리를 해보면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언제 침해를 감수를 해야 하느냐의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요. 첫째로 공공복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네. 두 번째로 비례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침해되는 권리보다 지켜질 수 있는 공익이 더 큰 경우를 말할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그리고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종교 자유의 본질적인 것을 해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종교의 자유라는 건 여러 가지 기준을 나눌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종교의 자유는 내가
내가 믿고 싶은 종교를 믿을 권리를 말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예배를 못하게 막거나 혹은 권고 조치를 하는 건 특정 종교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배라는 행위에 대해 제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다만 앞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그런 거겠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제약을 할 수 있고 네. 어떠한 상황에서 제약을 할 수 있는가. 이 같은 제도를 오남용되지 않기 위해서 좀 기준을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세워놓는다면 좀 논란의 여지도 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국민 한 사람이 본인이 어떤 종교를 믿는다라는 걸 만약에 못하게 한다면 이건 명백한 그렇죠. 종교 자유의 침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 활동, 어떤 일종의 활동을 더 큰 공익을 위해서 방식을 좀 바꿔달라라고 제안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해석. 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스크가 등장하지 않는 가짜 뉴스, 네, 그런 날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하나씩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청소포를 마스크 필터 대신에 사용할 수 있다. 청소포 여러분들 집에서 많이 쓰시죠? 아마 그 집진 효과, 그러니까 먼지를 이렇게 달라붙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 청소포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김 교수님, 대신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예, 저희가 아시겠지만 마스크 사용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먼지를 걸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통과도 합격해야 되지만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는가, 네. 포르말데히드와 같은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는가도 통과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필터는 그냥 바로 이렇게 흡입을 해서 폐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유해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검증되지 않은 물질을 이용해서 마스크 필터를 만드시는 것은 건강에 해로우시겠습니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 청소포는 마스크 대용으로, 필터 대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바이러스는 사람을 숙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동하는 속도를 따라잡아서 더 빨리 어딘가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짜 뉴스는요, 1초 만에 지구 반대편까지 확산되는 어마어마한 속도를 가지고 있죠. 때로는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은 보도라든지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지나치게 자극적인 제목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안감을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감염병이 왔을 때 어떻게 보도할 것이냐라는 준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금 기자님, 우리 언론들이 이걸 잘 지키고 있나요? 잘 못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보건복지부 기자단과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 2012년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네. 요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과장된 표현을 자제하고 불안을 조장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자극적인 수식어, 뚫렸다, 무방비 이런 수식어를 자제한다. 사실을 전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반드시 제시한다. 네. 지나친 보도 경쟁은 자제한다. 의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감염인과 관련된 낙인을 찍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신중한다. 네. 다음과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지금까지 우리 언론이 비판을 받아왔던 바로 그 대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동시에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한 보도 준칙을 또 새로 만들었거든요. 이번 보도 준칙과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병명을 사용할 때 네. 혐오와 차별을 부를 수 있는 표현은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특정 계층이나 한 지역의 이름을 붙인다든지요. 맞습니다. 자제해달라고 그렇게 WHO와 좀 비슷한 맥락의 판단을 했는데 회원사인 한국기자협회 회원사인 조선일보에서는 이제 우한 코로나라고 계속 부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기자협회 차원에서 우한 코로나라고 쓰는 걸 좀 삼가야 된다. 과도한 정치 공세가 지나치다라고 조선일보를 지적을 했고 또 조선일보 기자협회에서는 이제 선 넘은 기자협회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하. 좀 정치적으로도 좀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어쨌건 보도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디언에서 이 네. 가디언의 편집장, 영국 매체 가디언 편집장이 최근에 편지를 하나 써서 공개를 했는데 네. 이 내용이 좀 한국 언론이 많이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 좀
좀 해주시죠. 네, 첫 번째는 코로나19에 대해 알아야 할 뉴스, 도움이 되는 사실을 전하겠다는 내용이고 저는 두 번째가 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외된 이들에 대한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는 보도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편집장은 심층 보도와 적절한 질문들로 세계 지도자들에게 위기 관리에 책임지도록 하고 동시에 어려움에 직면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집이 없거나 이제 플랫폼 노동, 임시 단기 계약직 등 기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질병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 집에서 일할 수 없는 이들에게 주목해서 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보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물론 국내에서도 이 소외된 분들 지금 뭐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지만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없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노동계층에 대한 보도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런 보도가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언론도 이런 식의 좀 공개된 선언 뭐 이런 보도를 하겠다는 다짐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빛과 어둠이라는 게 있죠. 네. 그랬을 때 그 어두워진 부분, 그림자가 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세심하게 살피는 것, 그것이 또 언론들이 해줘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얘기가 나온 김에요. 우리 김 교수님,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의학적인 관점이나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언론들에게 좀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네, 이 관련 보도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 네. 지금 뭐 은해강에서 소금물 분사 사건이라든지 어떤 네. 메탄올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뭐 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들을 함으로써 오히려 감염이 전파되고 또 건강에 해를 입는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조금 그 생활 수칙 같은 걸 좀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은 좀 관계된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왜 그것이 안 좋은지를 좀 실제로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네. 또 뭐 실제로 비말 침방울 같은 것들이 진짜 어떻게 진짜 이렇게 번지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약간 조금 적당하게 타당한 근거와 함께 왜 안 좋은지를 좀 자세하게 친절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같이 동반됐으면 어떨까 싶고요. 네. 또 이제 메탄올처럼 사실은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제 그 소독하는 법들을 이제 다 많이 소개를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진짜로 좀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보도 내용도 같이 좀 동반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만약 어떤 국민이 소금물을 뿌리면 뭐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정보를 접했을 때 사실 대한민국 언론들이 제대로 그 수칙을 보도를 했다면 그걸 믿을까요? 언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서 번지는 그런 잘못된 정보들을 믿는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언론은 거름망 역할을 해줘야만 합니다.